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에 북한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대화 참여는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 과정에 환영할 만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올해 계속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도발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perhaps no greater challenge to peace and security in that region, than that posed by the DPRK. And in the face of the DPRK's provocations, including its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its ICBM tests and launches in recent months, we have taken action with our treaty allies, Japan and the ROK, to ensure readiness, to ensure appropriate deterrence against the threat that we collectively face from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요, 한국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제재 면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대화 참여가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과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diplomacy, direct dialogue, presents the best means by which to accomplish our collective task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we have not heard yet an affirmative response. Were the DPRK to accept the offer that they've heard from us, from our treaty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that would be a welcome first step, and we could start the conversation from there about what those incremental steps would look like.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양국 간 역사와 영유권 문제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DPRK, but we also recognize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nd trilateral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if we are going to effectively confront this threat, because it is a collective threat that the DPRK poses to our alliance, the alliance that we have with the ROK, the alliance we have with Japan, but also to our collective trilateral interest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고위급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다면서 한일 양국 간 민감한 역사적 차이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3자 조정을 통해 역사 문제 등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안보 역학을 바꿀 구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역시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관련한 질문에 일본에 대한 그런 접근법은 대담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밝힌 담대한 구상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이 잘 관리되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선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의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은 역사적 문제와 관련한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성명을 존중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피하며 한국에 취한 무역과 상업 관련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특별선임연구원도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에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is in a good position to take some positive steps because the elections are over, so they don't have to face or be concerned about being criticized in public. So I very much hope to see the Japanese government reciprocating those gestures with positive gestures on their own. 주말트 특별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코 나카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면서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일본의 전략적 구상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기회를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으로 숨진 미군 장교들에 대한 46주기 추모식이 열려 희생자들을 기리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에서 18일 진행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미군 희생자 보니파스 대위와 바렛 중위에 대한 추모식에는 데이비드 레스퍼런스 미국 이보병 사단장과 앤드류 해리슨 유엔 사령부 부사령관을 비롯해 이두희 한국 육군 1군 단장 등과 유족,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레스퍼런스 미국 2사단장은 추도사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이들의 용맹함을 잊지 않고 조국과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보니파스 대위와 함께 근무했던 김문환 예비역 한국 육군 소령도 추도사를 통해 당시 북한군이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당시 사건 이후로 JSA 경비대대는 삼엄한 경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돼 한국 측과 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독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18일 VOA에 독일 공군 군용기들이 호주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마친 뒤 한국에 들러 상호 운용성 및 경험 교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급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투기를 투입하는 래피드 퍼시픽 훈련을 15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 독일은 1956년 재창군 이래 처음으로 유로파이터 6대 등 군용기 10척대를 아시아에 파병했는데 이 같은 독일 전투기의 인도태평양 배치는 최근 중국의 타이완 위협과 패권 행보가 노골화하고 지난 6월 나토가 중국을 잠재적 도전으로 규정한 뒤에 이뤄져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세계 민주주의 옹호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희망적이라고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윌슨 회장은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탈북민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지원,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관심 환기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으며 한국 측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한국 정부의 까다로운 문제로 알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당국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런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의 양심에 있어 도덕적 재앙과 같다며 NED는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7월 교역액이 전달인 6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북한 당국의 5월 코로나 발병 선언 이후 감소세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이전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7월 북중 교역액은 7,272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북한의 수입액은 5,974만 달러로 전달보다 209% 증가했고 대중 수출액은 1,298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423% 늘었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은 지난 5월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발병 공식 시인 이후 급감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